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1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마음 졸이고 고생하고 되게 염려와 걱정을 많이 했던 태풍이 드디어 북한 쪽으로 물러나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아직까지는 좀 서울은 비가 좀 내리고 후폭풍이 있는 날이 좀 어두우고 바람도 좀 많이 부는 그러한 우리 목요일 주말 아침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이죠. 네, 금요일 아침 시장이 또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어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도 좀 뭔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시장이 아직까지는 약세이구나. CPI라는 새로운 우리가 이제 시장을 돌려세울 브레이크가 작동을 했지만 생각보다 강한 브레이크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CPI 브레이크는 약했다, 생각보다는 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어제 한국 시장은 병 주고 약 주고, 중국이 병 주고 약 주고,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병을 줬지만 또 리오픈 여행이라든 이런 부분을 또 오픈을 하면서 약을 준 그런 모습인데, 과연 리오픈주의 생명력과 강한 상승 반발력, 이러한 반등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여기에 대한 측정, 그리고 연속성에 대한 측정이 아직 미정이라는 게 우리에게 좀 불안적인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갭업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쫓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쫓아가지는 마라, 이러한 결론을 내보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금일 미국 주가추를 한번 봅시다. 다우는 0.15%, 나스닥은 0.12, S&P 500은 0.03.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와 버렸죠. 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 네, 긍정적 요인은 단기 아주 짧게 반응하고 나쁜 요인들이 더 크게 반응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약세장의 전통적인 특징이 나타난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미국은 지난주에 너무 안 좋았지, 이번 주에는 듬성듬성 상승을 하면서 한국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 일단 CPI가 생각보다도 잘 나왔지만 시장은 단기적으로 몇 시간 반응하고 무너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여전히 약세 조정 장세에 들어가 있다, 이런 가정을 깔아야 될 것 같습니다. CPI 한번 살펴봅시다. 7월 미국 CPI는 지난달 YOY로 6월이 3%였는데 이제 2%대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3.2까지 올라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장 큰 이유는 주거비 상승이죠. 주거비가 YOY로 7.7%나 올라갔습니다. 7.7%. 주거비가 올라갔고, 반대로 중고차 가격이라든지 또 이런 가격이 빠지면서 이 부분을 상쇄를 하긴 했는데, 예상은 3.3이었죠. 네, 3.3보다는 하락하는 모습, 3.2를 기록하며 심리적 안정을 줬다. 또한 코어 CPI도 우리는 이제 4.8 정도, 6월이 4.8 똑같을 거라 했는데 4.7%가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그나마 다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CPI는 브레이크는 시장의 브레이크 역할을 거의 못했다, 우리의 기대감과 다른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7월 CPI 전년비 3.2%, 예상은 3.3이었다. 미국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4만 8천 명이 나왔어요. 네, 24만 8천 명으로 생각보다도 많이 나왔다. 드디어 이제 미국이 천천히 이런 고용이라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어느 순간 눈처럼 쌓이고 쌓이다면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좀 주의,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30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을 했다. 국채금리가 변동성이 높았다는 것은 금리가 상승했다는 거죠. 미 국채금리 한번 추이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4.848, 4.6bp나 상승을 했습니다. 10년짜리가 많이 상승했어요. 10년짜리가 4.103으로 9.1bp나 상승을 하는 그런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30년짜리도 9bp나 상승을 하며 4.259. 전체적으로 미국이 수급이라는 영향 때문에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것들과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첨단 시장, 첨단 반도체, 첨단 기술에 대한 그런 불락 정책이 모여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보인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네요. 다음 키포인트는 엔저가 심화가 되고 있다. 달러 대비 엔화가 약세가 아주 심해졌다는 거죠. 유로 대비 2008년 이후에 최약세이다. 그래서 엔저의 심화가 시장에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달러 지수는 0.15% 상승을 했죠. 102.47 달러의 강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달러 대비 엔화 JYP가 약화됐다는 것들에 대해서 JPY죠. JPY 일본 엔화가 약세의 모습, 달러 대비 이렇게 약세의 모습을 보였죠. 137엔에서 144.7엔까지 상승하는 그러한 모습. 전체적으로 엔화가 약세돼서 올라오는 이게 6개월 그래프인데 엔화 약세가 시장의 새로운 화두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에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엔화가 약세인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이 글로벌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엔화 약세는 우리들에게 불리하죠. 불리한 모습. 미국 입장에서도 보면 이제 엔화가 YCC 그동안 일드 커브를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서 저금리를 유지했는데 이걸 이제 열어놓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기 금리가 올라오면 이게 이제 엔캐리 트레이딩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에 가 있던 외국에 나가 있던 엔화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는 것은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 이러한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그 말은 약세의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거죠. 어제 WTI는 82.995 또 소폭 하락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WTI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안전자산인 금가격 한번 봅시다. 0.19% 하락하면 1946달러. 금은 안정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네요. 미국의 주요 기업 주가 한번 봅시다. 오랜만에 이제 테슬라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245달러. 버진 갤럭틱스 홀딩스가 이제 개인들을 이제 실어서 우주 여행을 했던 게 이제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1.04%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0.21% 하락. 엔비디아도 또 하락해서 0.39% 어제 4.7% 하락한 이후에 423달러까지 밀려있는데 다른 이유는 없어요. 미국 정부의 중국 첨단 반도체 시장에 대한 그런 블락 정책. 지금 엔비디아가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한 20%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문제 블락이 걸린 건데 첨단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시장은 전혀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미국 주식시장, 미국 정부 정책에 첨단 반도체에 대한 정책에 더 크게 의존하는 그런 모습이다. 24일 날 이제 실적 발표가 있는데 실적은 제가 봐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가 생각보다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더 엔비디아의 실적과 향후 전망은 브라이트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렇다면 이걸 뒤집어 봐서 우리는 물론 미국이 블락 정책을 쓰는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계속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시장의 주가 하락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물타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두자. 이렇게 아침에 예상을 해보고 싶네요. 중국 TSMC는 95달러 1.10% 상승. 그런데 이제 중국에 대한 블락 정책의 핵심으로 포함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메타플랫폼스는 0.9% 상승, 노블록스는 2.31%. 30달러가 무너질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다시 30달러 회복했는데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노블록스가 EPS와 매출액 실적들이 안 좋으면서 얻어맞았는데 살짝 그나마 반등한 모습 나타났는데 메타 이런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시장에서 악재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29,000달러에서 30,000달러 사이다. 근데 우리 돈나무 누나가 비트코인 ETF를 SEC에 신청을 해서 허락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정부 당국이 허락을 해줄 것 같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소식이 들려나오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은 13만 달러를 살짝 넘었다 다시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박스권에 갇힌 좁은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신용등급 강등 하락에 대한 그런 수혜주, 그렇다면 이제 미국 경제가 살짝 흔들릴 수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이라고 치부하면서 결국은 비트코인이 수혜를 살짝 볼까 말까인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미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금융 관련, 은행 관련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신용등급 하락이 전혀 시장에서는 먹히지 않는 재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의 하락을 돌려세울 첫 번째 브레이크인 7월 CPI 발표가 종료가 됐다. 나름 브레이크 역할을 생각보다 잘한 것으로 보이는 뭔가가 부족한 2%가 부족한 약간 나사가 빠진 그러한 브레이크였다. 이제 두 번째 이벤트인 24일 발표될 엔비디아밖에 없는데 시간이 한 14일이나 남아있는 거죠. 한 1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를 견뎌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엔비디아마저도 돌려 세울 수 없다면 시장은 나락으로 추가 한 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장력과 EPS라든지 향후 미래 전망, 매출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강한 어떤 첨단 산업 이런 불락 정책이 가장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는 시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중국발 리오픈주에 대한 무서운 상승세이다. 저는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첫째는 순환매로 돌아오면서 맞아 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이게 끝물이라는 거죠. 이번 여름 썸머랠리의 마지막 돌고 돌아서 끝이 이제 중국 리오픈주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리오픈주가 이제 막판에 끝에 와서 걸리는데 어떤 모습으로 걸릴지, 며칠 오르다가 말아버릴지, 아니면 어제처럼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매도가 공매도도 없고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조금만 사도 쭉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은 갭업으로 출발할 확률이 있다. 이걸 쫓아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오늘 잘 다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갭업으로 출발을 한다면 그나마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제주항공, 또 피부 의료죠. 의료 미용기기, 보톡스와 같은 중국의 유커들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업종 중에서 탄탄한 것들을 위주로 좀 사서 소폭 담아둘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 두 번째 전략은 아예 이런 것들은 쫓아가지 말고 차라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속돼서 하락 시에는 바로 한 번에 물을 타지 말고 조금씩 순환매로 물을 타서 24일 날 엔비디아에 배팅을 해라. 이러한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한번 추천을 해 봅니다. 네, 굉장히 태풍이라는 큰 심리적 요인, 잼버리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한 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리오픈주의 연속성을 오늘 테스트할 것이다. 갭업으로 출발하면 이 꼬리를 달고 내려올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쫓아가지는 마라. 그나마 쫓아간다면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제주항공, 피부 의료 미용기기 등 보톡스 정도이다. 차라리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하락해서 내려오면 차라리 여기에 마지막 물타기 전략을 써서 조금씩 물을 타서 우리가 물려있는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24일 엔비디아의 실적에 배팅을 하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닐 것 같다. 엔비디아의 미래 전망이라는 실적은 우리의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해 줄 만한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제 미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불락 정책인데, 이건 항상 이제 강한 변수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수화돼야 되는데, 미국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바이든의 인기가 아주 땅에 바닥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돌려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외교적 성과 하나,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적을 지속적으로 때리는 그러한 정치적 전략, 이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될 반도체 수출 불락 정책은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되면 될수록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좀 희석이 되는, 사람들에게 심리적으로 희석이 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변동성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의 소비주가 얼마나 2차 전지나 다른 반도체라든지 다른 종목의 에너지를 뺏어와서 응축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 꼬리를 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이냐, 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리오픈주에 대한 연속성, 컨티뉴어시티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네, 쉽지 않은 장일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또 뭔가 추천 종목과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요즘 이제 개별 종목 추천을 좀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좀 줄이고 있는 거죠. 네, 많이 줄이고 있으니까 지금은 굳이 어떤 종목을 새롭게 들어와서 추천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늪속에 있는 빠진 종목들을 잘 구해내서 차라리 이들을 좁혀서 물타기 전략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익 실현 전략 뭐 이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여름 서머넬리즈 마지막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종목 추천을 좀 줄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